다음은 해양 퇴적물 속의 생물 화석을 이용하여 과거의 기후를 조사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고요. 유공충이라는 해양 생물, 자, 석회질의 각질을 갖고 있고요. 성장하면 새로운 각질을 만들고, 각질을 구성하는 산소는 16O 또는 18O인데 각질이 형성될 당시에 해수의 수온이 낮아질수록 각질의 16O분의 18O의 비율이 낮아진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인데요. 잘 보시면 높아진다라고 써 있죠. 우리 이 16O 분의 18O 이게 뭐예요? 산소, 동위, 원소, 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무슨 뜻이 되는 거냐라고 하면 이런 거였어요. 우리 지구가 아주 따뜻한 간빙기라고 표현하죠. 또는 차가운 빙하기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바다가 있을 거고요. 유공충이라는 해양 생물들은 여기 살고 있겠죠. 해양 생물들은 바닷속에서 바다에 있는, 지금 문제가 각질을 만들 때 바닷속에 있는 산소를 가지고 이제 이 석회질 각질을 구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해수에는 16O가 되어 있는 물도 있고요. 또는 18O로 되어 있는 물도 있고 두 종류의 물이 있다. H2O라는 물에서 16O를 갖고 있거나 18O를 갖고 있거나 이거였어요. 그죠? 얘가 일반적인 산소고요. 일반적인 산소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아라. 제가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일반적인 산소에 비해서 이 18O라는 친구의 질량수가 커요. 그럼 이 친구는 증발이나 또는 이 증발에 대한 온도에 따른 증발의 차이를 얘기할 때 이 16O보다는 변화량이 큽니다. 무슨 뜻이냐? 16O는 빙하기나 간빙기나 증발량의 차이가 적어요. 근데 18O는 간빙기 때는 증발이 잘 되고요. 빙하기 때는 증발이 거의 안 되는. 그죠?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소 동위 원소비를 얘기할 때는요. 이 친구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이 친구만 갖고 문제를 많이 풀게 돼요. 제 말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면 자, 간빙기 때는 아주 더울 때는 여기서 이제 증발이 많이 되죠. 누가? 18O가. 그럼 구름이나 여기서 내리는 비나 눈이나 이게 쌓여져서 된 빙하 같은 경우는 18O가 많아지는, 산소 동위원소비가 높아지는, 상대적으로 간빙기 때는 해수에서는 산소 동위원소비가 낮아지는. 제 말 이해 갔어요? 그럼 빙하기 때는 18O가 증발이 잘 안 돼요. 그럼 지구의 기온이 낮을 때는 해수의 산소 동위원소비가 높아지는. 해수의 수온이 낮다는 건 지구가 춥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산소 동위원소비가 높아지는.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높아지면 증발이 안 됐으니까 이쪽은 산소 동위원소비가 낮아지는. 이렇게 상반된 개념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제 말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기억. 옳은 설명이에요. 16O로 구성된 물 분자는 18O로 구성된 물 분자보다 증발이 잘 일어난다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선은 질량수가 작기 때문에 증발이 잘 일어나겠죠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죠? 같은 열을 가했을 때도. 니은 해수 속의 산소 동위원소비가 높아지면 추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써 있어요. 해수의 수온이 낮아질수록, 그럼 18O가 증발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산소 동위원소비가 높아지면 그 해수의 산소, 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공충들, 해양 생물들은 당연히 높아질 거예요. 디귿, 지구의 빙하 면적이 감소하는 시기, 즉 어떤 시기? 더운 시기, 간빙기. 그럼 증발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이 해수 속에는 18O의 비율이 떨어지면서 산소 동위원소비가 낮아집니다. 그죠? 그럼 그거를 먹고 사는, 먹고라고 표현, 그 안에 있는 산소를 흡수해서 각질을 만들고 살아가는 유공충 같은 경우도 감소하겠죠. 산소 동위원소비가.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는 겁니다.